안녕하세요. 수동만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실무 영어 1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Understanding Data Sheet 해서 데이터 시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데이터 시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딸려오는 스펙에 대한 문서고요.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배웠던 매뉴얼 혹은 그 다음에 막 배웠던 소프트웨어 도큐멘테이션이랑 상당히 유사하지만 실제로 부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 이거의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명시한 것을 데이터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PU에도 데이터 시트가 존재하고 뭐 와이파이 모듈에도 데이터 시트가 존재하고 각각의 작은 부품 하나하나마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해 놓은 것을 데이터 시트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어떠한 작품들을 만들 때나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들,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할 때 보셔야 되는 문서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데이터 시트는 진짜로 한글로 된 문서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부품 같은 경우에는 한글 문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구매하게 될 부품들은 중국산 아니면 해외산일 가능성이 더 높아서 데이터 시트는 진짜 95% 이상 영어로 작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시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데이터 시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데이터 시트의 예로 노드 MCU라고 하는 부품의 데이터 시트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데이터 시트를 보여주고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CPU로 하자니 너무 양이 방대하고 또 잘 모르는 부품 하면은 여러분들이 효용가치도 없을 것 같고 해서 노드 MCU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두이노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할 가능성이 좀 높은 부품이기 때문에 노드 MCU로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당장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데이터 시트란 이런 거구나,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데이터 시트입니다. A data sheet or spec sheet is a document that summarizes the performance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a product, machine, component. In example, an electronic component, material, a server system. Example, a power supply, or software in sufficient detail that allows a buyer to understand what the product and the design engineer to understand the role of the component in the overall system. 예, 이게 전체가 하나의 문장이라서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자, 먼저 데이터 시트는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서 데이터 시트 둘 다 사용을 하니까 기억하라는 거고요. 혹은 스펙스피케이션 시트 해서 스펙 시트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요거 다 합쳐서 그냥 스펙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뭐냐? 문서다. 어떤 문서냐? 성능과 다른 특징들을 요약해 놓은 문서인데, 이 다른 특징은 어떤 다른 특징이냐? 어떠한 제품이나 기계나 부품, 전자부품 이야기하는 거죠. 칩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재료 혹은 서브 시스템, 예를 들면은 파워 서플라이와 같이 부품들이 여러 개 이렇게 있어서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되는데 얘도 어디에 부품으로 사용돼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나 혹은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다른 특징들과 성능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도큐먼트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의미 있는 어떠한 그런 만족스러운 충분한 디테일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끊어서 여기는 다른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자들이 프로덕트가 어떤 것이고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이, 설계공학자, 설계 엔지니어들이 이 각각 전체 시스템에서 이 부품이 수행해야 되는 역할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그러한 문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ypically, a data sheet is created by the manufacturer and begins with an introductory page describing the rest of the document, followed by a listing of specific characteristics.
with further information on the connectivity of the devices.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시트는 생산자에 의해서 작성되고 서문 페이지라고 하는 서문이라고 하는 혹은 요약문, 서두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두로 보통 시작을 하는데 이 서두는 그 남은 문서를 요약하는 설명하는 서두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특정한 성질에 대한 리스트나 혹은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다른 디바이스들과의 연결성 등에 대해서 리스팅이 되어 있다. In case where there is relevant source code to include, it is usually attached near the end of the document or separated into another file. 그래서 관련된 소스 코드들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그 근처 혹은 문서의 끝에 보통 추가되어 있고 어태치드 첨부 추가 뭐 이렇게 되니까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혹은 다른 문서로 다른 파일로 분리되어 있기도 하다.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뒷부분에 첨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파일로 분리되어 있기도 하다. Datasheets are created, stored, and distributed via Product Information Management or Product Data Management System. 그래서 데이터 시트는 물건에 대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나 혹은 프로덕트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저장되며 배포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epending on the specific purpose, a datasheet may offer an average value, a typical value, a typical range, engineering tolerances, or a nominal value. 그래서 특정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 시트는 아마도 평균값이나 일반적인 값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범위나 혹은 공학적인 허용, 오차 허용 범위나 아니면 일반 밸류들에 대해서 제공을 해준다. 즉,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온도 센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온도 센서는 최저값은 마이너스 20도씨고 최고값은 뭐 플러스 60도씨인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1.5도씨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제 온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도씨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최저로 측정할 수 있는 온도는 영하 20도. 그리고 최고로 측정할 수 있는 건 영상 60도. 뭐 이런 식으로 공기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 대부분이 대략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요거는 조금 더 낮을 거고요. 아마 한 0.5도씨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내용들이 정의되어 있다. 정렬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 type of source of data are usually stated on the data sheet. 그래서 데이터가 오는 source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본, 뭐 공급원,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데이터 소스라고 많이 합니다. 데이터 소스와 타입, 종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시트에 표현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뭐 타입, 소스 이런 말은 그냥 우리 용어에서는 한글처럼 그냥 사용되는 용어라서 해석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Our data sheet is usually used for a commercial or technical communication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an item or product. 그래서 데이터 시트는 일반적으로 보통 항상 상품이나 어떤 아이템에 대한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한 기술적인 소통 혹은 상업적인 소통에 사용된다. It can be published by the manufacturer to help people choose product or to help use the product. 그래서 이것은 제품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상품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는 그 상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출판한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을 때 온도 센서가 하나 필요하면 이 온도 센서를 어떤 거 살까? 라고 고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제품들을 몇 개를 선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얘의 데이터시트를 봐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의 적절한 수준의 값의 범위와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해당 제품을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품을 사기 전부터 데이터시트를 다 보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네. By contrast, a technical specification is an explicit set of requirements to be satisfied by a material, product, or service. 반면에 기술적인 명세들은 명시적인 집합으로 되어 있다. 요구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집합이고 재료나 제품이나 어떠한 서비스에서 만족받을 수 있는 그 요구사항들에 대한 명시적인 집합이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혹은 이 서비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명세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 ideal data sheet specifies characteristics in a formal structure according to a strict taxonomy that allows the information to be processed by a machine. 그래서 이상적인 데이터 시트는 보통의 구조와 구조에 대해서의 특징들을 명세하고 있으며 엄밀한 분류와 유형에 의해서 명시를 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정확하게 걔를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얘 이상인지 얘 초과인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정말 스트릭트 엄격한 텍스토미는 분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분류와 유형을 가지고에 따라서 구조화되어 있고, 그래서 정보들이 머신에서 동작하기 위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earch Machine Readable Description can facilitate information retrieval, display, design, testing, interfacing, verification, system discovery, and e-commerce. 그래서 이러한 기계에 대한 읽을 수 있는 그 설명들은 정보의 전송이나 정보를 보여주거나 혹은 디자인을 하거나 테스트를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인터페이싱 이렇게 다른 것과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검증을 한다거나 시스템을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전자상거래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 즉 부품을 만들고 팔고 사고 연결하고 모든 것들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디스크립션들이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ur product data sheet PDS, like any data sheet, has a different data model per category. It typically contains. 그래서 데이터 시트 프로덕트는 PDS라고 보통 부르고요. 프로덕트 데이터 시트를. 그래서 혹은 어떠한 데이터 시트든지 간에 카테고리별로, 즉 분류별로 다른 데이터 모델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것들의 카테고리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래의 카테고리들을 한번 살펴보면 Identifiers like manufacturer and manufacturer product code, GTIN. GTIN이라고 불리우는 제조사의 코드나 제조사의 상품 코드들과 같은 형태의 아이덴티파이어, 제품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그냥 제품 코드 번호라고 불리우는 흔히 쓰는 HC06, 이게 블루투스 모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흔히 DHT11 이런 식으로 제품 코드명을 되게 많이 부르게 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러한 코드들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불리는 ID죠. 줄이면 그런 ID들이 제공된다. Classification data such as
UNSPSC. 그래서 분류 데이터. UNSPSC라고 불리우는 것 같은. 그래서, 국제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상품을 분류하는 체계인데, 그거에 따른 분류 데이터입니다. 네. 그 다음에, Description Search as Marketing Text. 그래서, 네. 마케팅에 사용되기 위한 그런 설명들, description, 이런 것들. 그 다음에 specification, 명세, product image, 상품에 대한 사진, feature logos, 그래서 기능에 대한 어떤 로고들, reason to buy, 왜 사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 leaflet, typically as PDFs. 그래서 leaflet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상품 소개서, 한두 페이지짜리 상품 소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PDF 타입으로 되어 있다. PDF는 포터블 도큐멘트 타입이라고 해서 이동 가능형 문서 형식이고, 어떠한 플랫폼에서도 읽을 수 있는, PDF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런 형식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매뉴얼, typically in PDF. 얘도 마찬가지로 PDF 형식으로 제공되는 매뉴얼들. 그리고 product videos, 3D objects, and other rich media asset. 그래서 뭐 상품에 대한 비디오나 3D 렌더링된 그런 이미지나 아니면 다른 풍부한 그런 미디어들의 집합 같은 것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In Open IceCat, the Global Open Catalog or Open Content Project in which hundreds of manufacturers and thousands of e-commerce sellers participate. The data model of tens of thousands of taxonomic classes are defined, and millions of free PDFs and be found confirming this data sheet data model. 그래서 오픈 아이스캣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세계적으로 카탈로그나 오픈 컨텐트 프로젝트들을 100개가 넘는 기업인이나 혹은 수천 개의 이커머스 셀러들이 참여를 해서 만든 글로벌 오픈 카탈로그인 아이스캣에서는 여기까지가 이제 꾸미는 문장이죠. 그래서 in 아이스캣 하고 여기서부터 바로 읽어도 됩니다. 얘를 꾸미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수천 개의 그 판매자,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판매자들이나 수백 개의 그런 제조사들이 연합해서 오픈 컨텐트 프로젝트로 카탈로그들을 모아놓는 그러한 서비스인 오픈 아이스캣에서는 수만 개의 엄격한 클래스에 의한 수만 개의 데이터 모델이 정의되어 있고, 수백만 개의 프리 PDS에 대한 PDS를 찾을 수 있어서 데이터 시트 모델들을 확정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문장들이 길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냥 잘게 끊으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완벽한 한국어 문장을 만들려고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보면서 대략적인 의미만 파악하면서 빨리빨리 읽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 과목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핵심만 잘 추리시면 됩니다. Data sheet for automobiles may be described under several names such as features, specs, engineering data, technical summary, and etc. 데이터 시트, 자동차를 위한 데이터 시트는 아마도 몇 가지의 이름으로 정의되었는데 첫 번째는 기능, 그 다음에 사양, 그 다음에 공학적인 그런 데이터, 그 다음에 기술적인 요약 등으로 이루어진다. They help communicate the technical information about a car to potential buyers and are useful for comparisons with similar car.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기술적인 정보들, 차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커뮤니케이트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누구에게? 잠재적인 고객들이나 혹은
잠재들은 고객들에게 차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 통신하는데, 소통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는 유사한 카드들과 비교 분석을 하는 데에도 상당히 유용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They might include critical inside and outside dimensions, weight, fuel efficiency, engine and drivetrain, towing capability, safety features, and option, warranty, and etc. 네, 그래서 이것들은 보통 아래의 것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핵심적인 중요한 내장과 외장에 대한 사양, 뭐 길이가 얼마고, 전장이 얼마고, 폭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디멘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 차량 무게, 그 다음에 연비, 그리고 엔진의 사양과 우리는 파워트레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원래 영어에서는 드라이브 트레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파워트레인, 미션이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죠. 네. 그 다음에 적재 용량, 몇 킬로까지 실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안전사양, 에어백이 몇 개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추가 옵션, 뭐 아답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뭐 썬루프나 뭐 보스 오디오나 뭐 이런 것들 옵션들. 그 다음에 워런티, 보증 기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 포함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데이터 시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우리가 살펴볼 데이터 시트는 노드 MCU 데이터 시트를 살펴볼 거고요. 노드 MCU라고 하는 부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네, 노드 MCU. The ESP8266 is the name of a microcontroller designed by Espressif Systems. 네, Espressif Systems에서 설계한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이름이다. ESP8266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이름이다. 네. 이 ESP8266이 바로 노드 MCU입니다. 네. 얘가 코드명, 얘가 이름이 되겠죠. The ESP8266 itself is a self-contained Wi-Fi networking solution operating as a bridge from existing microcontroller to Wi-Fi and is also capable of running self-contained applications. ESP8266은 그 스스로 포함하고 있는 와이파이 네트워크 솔루션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와이파이 솔루션이다. 그래서 뭘 제공하느냐? 존재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와이파이 사이에서의 브릿지 역할. 그러니까 즉 연결 고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인데, 얘네들은 혼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This module comes with the built-in USB connector and a rich assortment of pinouts. 그래서 이 모듈은 USB 커넥터와 함께 만들어졌고 풍부한 연결 가능한 그러한 다양한 풍부한 종류의 핀들을 제공하고 있다. 연결할 수 있는 핀들을 제공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With a micro USB cable, you can connect Node MCU dev kit to your laptop and flash it without any trouble, just like Arduino. 그래서 아두이노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문제 없이 당신의 랩탑과 MCU를 연결을 해서 MCU 데브킷과 연결을 할 수 있다.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사용을 하면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It is also immediately breadboard friendly. 그래서 이것은 빵판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브레드보드라고 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이렇게 막 점유시켜서 여기다 이제 핀이나 칩 같은 걸 꽂아서 연결할 수 있는 판때기가 있어요. 그걸 브레드보드 혹은 빵판이라고 부르는데 즉각적으로 빵판과 연결이 가능한, 프렌들리한, 친근한, 친숙한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연결이 잘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드 MCU의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펙이죠. 네. 볼테이지 3.3V. 네. 전원은 3.3V를 사용을 하고, Wi-Fi Direct P2P, Soft AP. 네, 그래서 Wi-Fi Direct라고 해서 직접 두 개를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P2P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로 동작하는 AP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AP는 액세스 포인터의 약자고요. 이 액세스 포인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공유기가 액세스 포인터입니다. 네, 액세스 포인트입니다. 네, current consumption 10 microampere to 170 milliampere. 그래서 소모 전력은 10 마이크로암페어에서 170 밀리암페어로 요 정도의 소모 전력. 그러니까 이건 대기 전력일 거고요. 이건 맥시멈일 겁니다. 네, 요 정도 범위에서 전력을 소모한다. 네, 플래시 메모리 어태치블 16 메가바이트 맥스 512 킬로 normal. 네, 플래시 메모리를 추가할 수 있는데 최대 16메가바이트까지 추가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512kB를 탑재할 수 있다. Integrated TCP/IP Protocol Stack. 그래서 통합된 TCP/IP 프로토콜 스택을 장착하고 있고 Processor Tensilica L106 32bit 32비트 체계의 텐실라사에서 만든 L106이라고 하는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다. Processor Speed 80 to 160MHz 80MHz에서 160MHz로 동작하는 프로세서다. RAM 32K plus 80K. 네. 메인 메모리 램은 32KB와 80KB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GPIOS 17 Multiplexed with other functions. 네, GPIO는 General Purpose Input Output이라는 뜻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핀으로 얘기를 합니다. 총 17개의 핀이 GPIO로 범용 인풋 아웃풋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핀이 17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멀티플렉스드 되어 있어서 다른 기능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Analog to digital One input with 1024 step resolution. 네.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꾸는 핀은 하나만 존재하고 1024단계의 레졸루션 단계로 1024단계로 값을 표현한다. 즉 0부터 1023의 값으로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변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플러스 19.5 dBm output power in 802.11b mode. 네. 802.11b 모드에서 요거는 이제 와이파이 모듈 여러분들 802.11m, 802.11b, 802.11n 뭐 이런 모드 번호 보셨을 거예요. 네, 11b 모드에서는 이게 가장 전통적인 A, B가 아주 오래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802.11b 모델에서 파워 아웃풋이 즉 전파 세기가 플러스 19.5 dBm 정도의 출력을 나타낸다. 뭐 요거는 이제 무선통신 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802.11 support B, Z, N. 그래서 802.11B와 11G와 11N을 지원한다. A는 진짜 속도가 느려서 지원 안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Maximum Concurrent TCP Connection 5. 총 5개의 TCP 연결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2. Pin Definition. 네. 핀 연결 정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핀 17개의 GPIO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GPIO가 17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전원을 인가하는 애들이 여기에 있고 그라운드 즉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연결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고 뭐 볼테이지 리셋하는 애, 이네이블 하는 애, 그 다음에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애들 이런 애들 포함해서 17개가 제공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멀티플렉스드라고 되어 있죠. 이런 애들이 멀티플렉스드입니다.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는 애들, 이런 애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다. 여기가 이제, 네, USB 꽂는 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와이파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여기다 핀해서 땜질을 하면, 네, 납땜을 하면 이제 연결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모듈이고요. 네. 3. Using Arduino IDE. 네, 아두이노 IDE를 이용을 하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most basic way to use the ESP8266 module is to use serial commands as the chip is basically a Wi-Fi serial. 가장 간단한 방법, ESP8266 모듈을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시리얼 커맨드를 사용하는 거다. 어떠한 칩을 시리얼로 연결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와이파이나 시리얼 모드로 해서 트랜시버 네, 전송기
However, this is not convenient. What we recommend is using the very cool Arduino ESP8266 project. 이 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잠깐 멈췄다 가겠습니다. 강의 자료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네요. 빠르게 지금 강의 자료를 고치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끊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와이파이 시리얼 트랜시버를 기본적으로 하는 치부를 이용을 해서 시리얼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통신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편리하지 않다. This is not convenient. However, this is not convenient. 이거는 편리하지 않아. 이런 뜻이고요. What we recommend is using the very cool Arduino ESP8266 project, which is a modified version of the Arduino IDE that you need to install on your computer. 그래서 우리가 추천하는 바는 아주 쿨한, 진짜 멋진 아두이노 ESP8266 프로젝트라는 걸 사용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기존의 아두이노 IDE를 수정한 버전이야. 뭘 위해서? 수정한 버전이야. 그래서 당신은 컴퓨터에 얘를 인스톨할 필요가 있어.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써라. 아두이노 IDE를 수정한 버전인 아두이노 ESP8266 프로젝트라고 하는 애를 깔아서 써라. 이게 제일 편하다. 이런 뜻이죠. This makes it very convenient to use the ESP8266 chip, as we will be using the well-known Arduino IDE. 그래서 이것은 매우 편안하게,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뭘 위해서? ESP8266을 칩을 잘 사용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두이노 IDE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다. Following the below step to install ESP8266 library to work in Arduino IDE environment.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ESP8266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아두이노 IDE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라는 거죠. 3.1 Install the Arduino IDE 1.6.4 or greater. 그래서 아두이노 IDE 1.6.4 또는 그 이상의 버전을 설치하기. Download Arduino IDE from arduino.cc 1.6.4 or greater. Don't use 1.6.2 or lower version. 아두이노 CC에 접속을 해서 1.6.4 버전 혹은 그 이상의 아두이노 IDE를 다운로드해라. 하지만 1.6.2나 그 이전 버전들은 다운로드 사용하지 마라. You can use your existing IDE if you have already installed it. 만약에 당신이 벌써 설치해서 가지고 있다면 그걸 그냥 써도 된다. 컴퓨터에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그냥 사용해라. You can also try downloading the ready-to-go package from the ESP8266 Arduino project. If the proxy is giving you problems. 만약에 다운로드 받는데 여러분들의 프록시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다운로드가 잘 안 된다면은 ESP8266 아두이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에서 한 번에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설치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레디2고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라. 얘는 설치하지 않고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애를 의미를 합니다. 레디2고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 버전, 포터블 실행 버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버전을 다운로딩하는 걸 시도해봐도 괜찮다. 3.2 Install the ESP8266 board package. ESP8266 보드 패키지를 설치해라. Enter. 이 주소는 읽기가 힘드니까 이 주소를 입력하고 into additional board manager URLs field in the Arduino version 1.6.4 plus preference. 그래서 얘를 여기에 들어가서 additional board manager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1.6.4 이상 버전을 선택을 해라. 이 상황을 선택해라.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이 주소를 쓰고
여기 버전 세팅이 어디 있을 텐데 프레퍼런스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어딨죠? 안 보이네. 여기 한번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요거 세팅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 보고 네, 세팅해라 이런 뜻입니다. 네. Next, use the board manager to install the ESP8266 package.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드 매니저 들어가서 요거 검색해서 요 패키지를 설치해라. 요거를 여기에서 인스톨 요거 눌러서 설치를 해라. Scroll down to ESP8266 by ESP8266 community and click install button to install the ESP8266 library package.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기 스크롤 내려서 얘 찾아서 요거 설치해라 라는 거죠. Once installation completed, close and reopen Arduino IDE for ESP8266 library to take effect. 그래서 한번 설치가 완료되면 한 번은 닫았다가 다시 실행해라 아두이노 아이디어를. 왜? 얘가 적용될 수 있게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3.3 Setup ESP8266 Support. 네, 그래서 ESP8266 서포트를 세팅한다. When you restart Arduino IDE, select generic ESP8266 module from the Tools Board drop-down menu.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IDE를 시작을 했다면 generic ESP8266 모듈을 선택을 하는데 어디에서 툴 메뉴에서 볼드에서 드롭다운 메뉴, 요걸 드롭다운 메뉴라고 하죠. 여기에서 요거를 선택해서 선택해라. Select 80 MHz as the CPU frequency. You can try 160 MHz overclock later. 네. 80MHz CPU frequency, CPU 주파수를 80MHz로 선택해라. 나중에 여러분들은 오버클럭킹 할 수 있는 160MHz를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선 안전성을 위해서 디폴트로 세팅해라 뭐 이런 뜻이죠. Select 115,200 baud on-road speed is a good place to start. Later on, you can try higher speed, but 115,200 is a good safe place to start. 네, 이런 숫자 나왔을 때 콤마 안 찍혀있으면 영어는 되게 읽기 힘듭니다. 콤마가 찍혀있어야지 읽어서 제가 잠깐 머뭇거렸던 이유로 숫자 계산이 안 돼서 네. 그래서 115,200 바우드라고 하는 스피드를 선택을 하고 업로드 스피드를 선택을 하고 해라. 이게 시작하기에 좋은 거다. 나중에 더 빠른 스피드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지만 안전하게 시작하기에 좋은 게 115,200 바우드다. 네, 그래서 속도를 얘로 선택하라. 이렇게 되고 요건 나중에 선택해라. 일반적으로 아두이노에서 가장 많이 세팅하는 건 9600 바우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9600 바우드 죄송합니다. 9600 바우드를 사용을 하면은 텍스트 모드에서 문제 없는데 멀티미디어를 와이파이로 통신하는 경우엔 진짜 느릴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를 얘로 사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Go to your Windows Device Manager to find out which COM port USB serial CH340 is assigned to. 그래서 작업관리자가 아니라 장치관리자에서 여러분들 컴퓨터 장치관리자에서 USB 시리얼 CH340이라고 되어 있는 애에 컴 포트가 몇 번인지를 찾아라. 그래서 요게 COM11 11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구나. 요 번호를 찾아라 라는 거죠. 요걸 알아서 이제 여기에 세팅을 해야 됩니다. 아두이노 IDE에. Select the matching COM serial port for your CH340 USB serial interface. 그래서 여기에서 네, 포트를 요걸로 세팅해라 이런 거죠. 네. Note: if this is your first time using CH340 USB to serial interface, please install the driver first before proceed the above COM port setting.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USB to serial 인터페이스로 처음 연결하는 거라면 제발 실행하기 전에 컴포트 세팅을 하는 거 전에 드라이버를 먼저 인스톨을 해라. 네, The
340 driver can be downloaded from the below site. 그래서 얘 드라이버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3.4 blink test. 네, 블링크 테스트에서 이제 얘가 정상 동작하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We will begin with the simple blink test. 우리는 깜빡깜빡 거리는 테스트, 아주 간단한 깜빡임 테스트로 시작을 할 거야. Enter this into the sketch window and save since you will have to. 네. 그래서 요 코드를 스케치 윈도우에다가 작성해서 집어넣어라. 세이브도 필요할 거다. 네. Connect a LED as shown in figure 3-1. 네, 그래서 3-1에 저장되어 있는 이 그림과 같이 연결을 해라. 저항 연결하고 LED 연결해라. 네, 그러면 이제 깜빡깜빡 할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세팅된 거다. 환경 세팅된 거다. 이거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Now you will need to put the board into bootload mode. You will have to do this before each upload. 그래서 이제 너는 부트로드 모드로 이 보드를 전환해야 돼. 그래서 you will have to. 네, 너는 아마 해야 할 거야. 네, 이걸 각각의 업로드 때마다 이 일을 해야 해 라는 뜻이죠. There is no timeout for bootload mode, so you don't have to rush. 네,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 라는 뜻이죠. Hold down the flash button. 네, 플래시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어라. 계속 누르고 있어라. While holding down press the reset button. 네, RST가 리셋의 약자예요. 리셋 버튼을 눌러라. 이거 하는 동안에 네, 리셋 버튼을 눌러라. 네. Release reset, then release flash. 그래서 요거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 얘를 눌렀다가 떼고 그 다음에 얘를 띄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네. When you release the reset button, the blue indicate will blink once. This means it's ready to bootload. 네, 여기에 파란불이 깜빡거릴 거다. 한번. 그러면 부트로드가 준비됐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Once the ESP board is in bootload mode, upload the sketch via the IDE figure 3-2. 이 그림과 같이 여기에서 업로드를 할 수 있다. 여기 업로드 버튼이 있으니까 네, 하시면 됩니다. 네. The sketch will start immediately. You will see the LED blinking. Hooray! 네. 그래서 스케치에서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가 동작해서 LED가 깜빡깜빡 거릴 거다. 와! 호레이 뭐 이거는 경사났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잘 됐다. 네. 네. 핀 어사인먼트. 네. 각각의 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보여주고요. 와이어링. 네. 실제로 핀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USB UART 케이블이라고 불리는 PL 2303HX USB UART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하면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 핀의 디스크립션들 각각 설명되어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네, 이번 주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는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추가적으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험 공부 충분히 하시라고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별도의 과제나 실습은 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하도 많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원망을 하셔서 네, 저도 이제 숙제 내기가 좀 겁나네요. 네, 아무튼 네, 이번 주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